이봐요. 할아버지, 저쪽에 쓰레기가 있는데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급여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쓰레기는 만석이 일부러 던진 것이었어요. 한철 씨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정리했죠. 그만 두시지 않겠습니까? 한철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과 친구들은 뒤돌아보더니 한철 씨를 알아보고 비웃었어요. 만석은 코웃음을 치더니 친구들과 함께 한철 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철 씨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얼마 뒤 만석의 눈에는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과연 이 한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석이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한철 씨의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면 그는 몸을 일으켜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하지만 한철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반듯한 자세에서는 과거의 흔적이 엿보이죠. 7시 정각 한철 씨는 어김없이 백화점 경비실에 도착합니다. 청담동의 고급 백화점,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상품들, 그리고 부유한 고객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한철 씨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이질감을 느낍니다. 한때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던 특수요원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백화점 구석에 서서 고객들의 무시와 냉대를 받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어요. 이봐요, 경비. 여기 쇼핑백 좀 보관해 두세요. 잊어버리면 책임져야 할 거예요.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년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철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응대합니다.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말에 담긴 무시는 한철 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저기, 이것도 모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죠? 정말 답답하네요. 또 다른 고객의 퉁명스러운 질문에도 한철 씨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한철 씨가 경비실 앞에서 근무 중일 때였어요. 고급 쇼핑백을 든 3명의 젊은 남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 만석이라 불리는 이 젊은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한철 씨 앞에 휙 던졌어요. 이거나 받아요,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공원에서 비둘기나 먹이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의 거만한 웃음소리와 경멸적인 시선이 한철 씨의 마음을 찔렀어요. 잠시 한철 씨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 경비실 안에 있는 기부함에 넣었을 뿐이었죠. 한철 씨, 왜 그냥 참으세요? 저라면 당장 따져 물었을 텐데. 그 애들이 한 짓은 정말 무례하잖아요. 옆 매장의 젊은 직원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한철 씨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걸 가르쳐 줬단다. 때로는 참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일 뿐이니까.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오른 한철 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손녀 윤서의 10번째 생일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약속했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퇴근 허가를 받아놓았죠. 하지만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철 씨, 죄송한데 오늘 밤 특별 경비가 필요해요. 특별 고객이 오시는데 당신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팀장의 말에 한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손녀 윤서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죠. 할아버지, 또 못 오시는 거예요? 케이크랑 촛불 다 준비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서의 실망 가득한 목소리에 한철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윤서야. 할아버지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갈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한철 씨는 차가운 지하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청담동의 밤거리와는 달리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날이면 더욱 생각나는 과거의 기억들, 특수요원으로서 세계 각지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백화점 고객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디는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한철 씨의 과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철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사라졌습니다. 한철 씨의 내면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수요원으로서 겪었던 긴장감 넘치는 임무들과 전투 상황들이 깊은 밤 그의 꿈속에서 되살아나곤 했죠. 때로는 새벽 2시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코끝에는 화약 냄새가 맴도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철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오늘도 참자. 오늘도 견디자.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단단했던 근육도 이제는 늘어졌고 날카로웠던 눈빛도 피로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특수요원으로서의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때로는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특별 근무. 샤넬과 구찌의 향수 냄새, 고급 가죽 지갑의 촉감,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무시와 조롱의 말들. 특히 한철 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 만석이라는 젊은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만석은 서울 강남에서 잘 알려진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화점에 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철 씨를 괴롭혔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저쪽에 쓰레기가 있는데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급여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쓰레기는 만석이 일부러 던진 것이었어요. 한철 씨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정리했죠.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만석의 친구들도 한철 씨를 향한 조롱과 무시에 동참했어요. 심지어 가끔은 지나가면서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한철 씨는 우연히 만석과 그의 친구들이 한 골목에서 젊은 여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거친 언행과 위협적인 자세에 여성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철 씨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정의감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만 두시지 않겠습니까? 한철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과 친구들은 뒤돌아보더니 한철 씨를 알아보고 비웃었어요. 어이, 경비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한철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지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죠. 날카롭고 단호한 한때 특수요원이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석은 코웃음을 치더니 친구들과 함께 한철 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철 씨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그 순간 수십 년간 몸에 밴 훈련이 한철 씨의 근육을 깨웠습니다. 그는 밀쳐지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 균형을 잡았고 다시 똑바로 자세를 세웠어요. 만석의 눈에는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한철 씨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지만 만석은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는 듯 다시 한번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한철 씨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특수훈련 기술을 끄집어냈습니다. 만석이 다시 손을 뻗었을 때 한철 씨는 신속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했어요.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기에 만석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거? 나요. 아파. 만석의 친구들은 당황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철 씨는 만석의 귓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네. 다시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그리고는 만석을 놓아주었어요. 만석과 친구들은 한철 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철 씨는 겁에 질린 여성에게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밤 한철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총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젊은 시절 특수요원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들과 축하하던 순간들을 꿈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철 씨는 거울 속에서 오랜만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백화점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부들이 바닥을 닦고 보안 요원들이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한철 씨도 평소처럼 아침 근무를 시작했지만 어제의 일을 겪은 후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고 체념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난 특수요원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오전 11시 백화점이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철 씨가 로비를 순찰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 한철, 자네 정말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나? 뒤돌아보니 오랜 전후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체구와 단단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도훈은 한철 씨와 마찬가지로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였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훈? 자네가 여기서 웬일인가? 두 노인의 눈빛이 마주쳤고 과거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함께 겪었던 위험한 임무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구했던 순간들, 그리고 젊은 날의 열정과 용기가 담긴 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듯 했어요.
우연히 자네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네. 확인하러 왔지. 자네 같은 실력자가 이런 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한다니 믿기지 않더군. 도훈의 말에 한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백화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도훈은 특수부대에서 은퇴한 후에도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여전히 활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철, 자네 능력이 이런 데서 썩는 게 안타깝네. 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도훈의 제안에 한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갑자기 익숙한 소음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만석과 그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카페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철 씨를 발견하고 일부러 그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어요. 어이, 경비 할아버지. 또 농땡이 피시네. 역시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만석의 조롱에 한철 씨는 침착하게 응시했습니다. 도훈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저 젊은이들이 누구지? 백화점 단골 손님이야. 특히 저 앞에 선 녀석, 만석이라고 하는데 매일 나를 괴롭히는 취미가 있어. 도훈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옛날 생각나는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한철 씨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두 노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만석과 친구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날 백화점의 로비에서 두 노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과 그의 친구들은 백화점 로비에서 두 노인을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두 남자가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철 씨와 도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 전의 훈련이 그들의 몸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봐요, 할아버지들. 싸움 걸자는 거예요? 웃기시네. 만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도발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키득거리며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을 둘러보던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철 씨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특수요원 시절 몸에 밴 정밀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젊은이, 오늘은 여기서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구먼. 한철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한철 씨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철 씨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만석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기에 만석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뭐야 이거. 만석의 친구 중 하나가 도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마치 젊은 날의 전투 기술을 그대로 재현하듯 우아하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두 전직 특수요원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세대를 너무 얕보면 안 되는 법이야.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만석과 그의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서둘러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역력했죠. 백화점에 모인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한철 씨와 도훈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아직 녹슬지는 않았군. 도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철 씨도 오랜만에 시원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제안 다시 한번 들어볼까?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은의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한철 씨가 일할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방법들에 대해서요.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길, 한철 씨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만석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는 이미 한철 씨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경비 근무로 돌아온 한철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위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철 씨는 마지막 순찰을 돌며 오늘 일어났던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도훈과의 재회, 만석과의 충돌,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 이 모든 것들이 한철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한철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만석과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오후와는 달리 위협적이었죠. 경비 할아버지, 우리한테 한 짓 기억나세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어요. 만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철 씨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어요. 좁은 주차장, 5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 그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젊은이들, 이러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나? 오늘 일은 서로 감정이 상한 것뿐이야. 한철 씨의 말에 만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손짓했어요. 그들이 한철 씨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요. 당신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공격이 날아왔을 때 한철 씨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특수요원 시절의 훈련이 그의 근육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명, 2명, 세 번째 공격자까지 한철 씨는 최소한의 힘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만석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철, 이런 싸움은 나도 끼워줘야지. 도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만석과 친구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두 노인에게 둘러싸인 상황이 된 것이었죠. 도훈, 자네는 어떻게 여기에? 자네 퇴근 시간을 알고 있었지. 저녁이나 함께 먹으려고 왔다네. 두 노인의 말에 만석과 친구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들은 주차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웃으며 한철 씨에게 다가갔어요. 아직도 그 실력 그대로군. 감탄할 만해. 한철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제대로 움직였더니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도훈, 이제 어쩌면 좋을까? 저 젊은이들은 오늘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도훈은 한철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는 더 심한 상황도 겪어봤지 않나? 그리고 자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네. 다음 날 아침 한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죠.
아마도 만석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아침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한철 씨는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특수요원으로서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삶.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사건을 통해 한철 씨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힘은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전 10시쯤 한철 씨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석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혼자였습니다. 아저씨, 잠시 시간이 되실까요? 만석의 예상치 못한 존댓말에 한철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백화점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오만했고 무례했어요. 만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철 씨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사실 어젯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그 노인분을 도와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지금 나를 도와준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가 너를 도울 거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란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아저씨에게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한철 씨는 만석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죠. 젊은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자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동안 저는 그저 부모님의 재산과 지위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찾고 싶습니다. 한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만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나처럼 살지 말고 자네만의 길을 찾길 바라네. 그날 오후 도훈이 다시 백화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철 씨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철, 결정했나? 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경험자가 필요하네. 한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도훈.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네. 한 달 후, 한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훈의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고 젊은 요원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만석은 한철 씨의 조언을 따라 사회봉사를 시작했고 점차 변화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철 씨가 가장 기뻤던 것은 손녀 윤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이제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윤서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슈퍼히어로 같아요. 윤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철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윤서야,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단다. 진정한 가치는 경험과 지혜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렴. 한철 씨와 도훈은
이제 종종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노인의 눈빛은 예전의 특수요원 시절만큼이나 날카로웠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찼어요. 한철,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지 않나? 도훈의 물음에 한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도훈.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모양이군. 이제 한철 씨는 더 이상 자신을 그저 백화점 경비원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지혜를 아우르는 인물로 재탄생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살아온 경험과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에서 온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한철 씨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은 사람의 자신감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이 장을 시작한 한철 씨.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